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강좌 소개를 좀 해드렸고 오늘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첫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세포이식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평생 하면서 살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왜 그 질문을 하고 살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기준을 늘 고민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 고민의 첫 출발점이 바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인데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을 어, 우리 세포의 차원에서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종국적으로 이제 모든 공부를 마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답을 얻고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우리의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자, 음, 여러분 혹시 답을 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다 알고 계시겠죠? 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네, 나는 어, 아빠의 정자, 아빠의 반쪽짜리 세포, 엄마의 반쪽짜리 세포에서 온 것은 명백해요.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의 세포에서 내 몸이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의 세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안에 뭐가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인가가 나를 만들었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 아빠의 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맨 위에 정원세포라고 되어 있죠. 정원세포 그리고 2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염색체가 두 가닥이란 뜻이죠. 염색체가. 염색체 두 가닥으로 된 하나의 세포가 이게 분열하면서 한 가닥씩 나눠져요. 한 가닥씩으로. 그걸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정원세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자에 주목할 게 아니고 정원세포. 이 정원세포는 어, 음, 모든 남자의 생식소, 고환소에서 항상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사람이 이제 몸이 완성되는 게 엄마 뱃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이 정원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정자가 되어지고, 근데 이 정자는 염색체가, 원래 염색체는 항상 두 가닥인데, 이게 떨어져서 한 가닥씩,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한 가닥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감수 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정자세포는 반쪽짜리 세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난원세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도 모든 여자의 난소 안에서는 난원세포가 늘 분열을 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원세포든 난원세포든 그냥 일반 세포예요. 일반 세포인데 그것이 나누어져 가지고 반쪽짜리 세포로 변화를 합니다. 반쪽짜리 세포로 변화를 한다는 게 참 이상하죠. 어떻게 두 개로 겹친다든가 또는 뭐 뭔가 이렇게 염색체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자와 난자는 반쪽짜리 세포로 분열을 하죠. 이것이 우리 몸의 근원입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모든 인류, 여러분과 나 모든 인류가 이 반쪽짜리 세포 하나와 반쪽짜리 세포 하나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가 되고 그 세포에서 우리 몸이 된 거죠. 음, 자, 그렇다면은 그 반쪽짜리 세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기로 해요. 우선 정자를 먼저 볼게요. 이걸 뭐라 그랬죠? 정원세포라 그랬죠. 모든 남자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세포, 정원세포는 일반 세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정원세포가 갑자기 꼬리를 내요. 이상하죠? 세포가 꼬리를 내요. 뭐 꼬리를 낼 수 있어요. 일반 세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꼬리를 내더니 그 다음에는 끝이 뾰족한 모양으로 바뀌어요. 끝이 뾰족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꼬리는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는 세포 안에 있던 미토콘드리아 중국어로 뭐라 그러죠? 중국어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포질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겨요. 그리고 세포의 모습은 훨씬 더 뾰족하게 만들어져요. 뾰족하게 만들어지고 이 뾰족한 끝에 어떤 물질을 담아요. 그러면은 얘가 정원세포가 왜 이렇게 변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변할까? 일반적인 세포는 그냥 분열하잖아요. 변화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앞에 어떤 물질을 담고 이제 쭉 뻗어나오면서 특별히 미토콘드리아가 감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거 어떤 모습이냐면 끝에는 나중에 난자를 만났을 때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효소를 담아요.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의 구조체거든요. 이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ATP라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들을 꼬리에 이렇게 감는다는 것은 꼬리를 힘차게 움직이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포가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느냐 이거거든요. 이 정원세포는 앞으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 다음 난자에 나중에 만나면 거기서 난자벽을 뚫고 들어갈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얘는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정자의 목표는 뭐냐 하면 사실상 맨 마지막에 이 끝에 있는 이 핵을 난자에 전달하는 일을 해요. 난자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핵을 난자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변화하는 시점에 누가 자극을 주거나 누가 뭐 명령을 하거나 어떤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변화를 해요. 그렇다면은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원세포는 앞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서 이렇게 변화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번 정자가 나올 때에 3억 개 내지 5억 개가 나온다 그래요. 뭐 요즘은 좀 줄어들어서 한 2억 개에서 5억 개 사이. 평균 한 번에 3억 개의 정자가 나오는데 이 정자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5마이크로미터거든요. 5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은 0.005mm예요. 0.005mm. 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나중에 난자를 만나는 정자는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뭐, 하나만 가면 되는데 어떻게 5억 개 또는 3억 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느냐, 그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옛날에는 3억 개의 세포가 서로 경쟁해갖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하나가 난자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자세포가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얘네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억 개가 모여서 그 중에 200개를 선발을 해요. 200개만 난자 근처로 도달하고 나머지는 가면서 길을 개척하고 길을 뚫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난관이 있으면 거기를 메꾸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은 엄마의 몸속에서 나온 면역세포들이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 면역세포들하고 싸우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한 200개 정도만 난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거를 이정자들이 알고서 미리 준비를 해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미가제 이론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200개가 도달하면은 그 200개 중에서도 하나만 빙글빙글 돌다가 하나만 난자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자가 만들어질 때부터 자기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또 3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하고 그 결과 난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변신하는 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변신하는 것도 정말 이상하고 3억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서로 막 소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자가 난자까지 도달하려면은 길이가 18cm 정도 돼요. 18cm. 근데 정자의 크기는 0.005mm라고 했죠. 0.005mm. 0.005mm가 18cm를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마치 연길에서 저기 단동까지 연길에서 단동까지 주소도 모르고 그냥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 먼 길을 0.005mm니까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것이 18cm를 간다는 것은 마치 긴 길을 주석 없이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찾아갈 때에 얼마나 험난하냐 하면 0.005mm를 만일에 뭐 2m 길이 사람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뭐 1.5m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m라고 생각하면은 0.005mm가 2m라면은 질 속에 있는 그 벽, 거기는 거의 히말라야산, 백두산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백두산 같은 큰 산이 있고, 두만강 같은 큰 강이 있는 데를 얘네들이 막 첨벙첨벙 걸어서 가는 거예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다. 0.005mm니까 18cm를 이동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다. 음, 그래서 가면서 또 그냥 길이 놓여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길도 없어. 자동차 길도 없고 자전거 길도 없어. 그냥 막 숲을 어마어마한 산과 계곡밖에 없어. 그런데 중간중간에 또 가다 보면은 면역세포들이 막 나타나요. 면역세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잡아먹어요. 이 그림 보이죠? 백혈구가 막 나타나서 잡아먹고 대식구가 와서 확 잡아먹고 그래요. 그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정자가 난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서 가는 거다. 왜 그럴까? 얘네들이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난자의 세포의식을 한번 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영상을 한번 콩나물이 터집니다. 생명 탄생을 위한 수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소리 잘 들립니까? 임신의 첫 출발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의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장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정자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 미안합니다.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에 횡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멸됩니다. 어머, 이번에는 갈림길이네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선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 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듭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의 대화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네. 이 과정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우리 기억은 없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서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부터 우리 몸의 근원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자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난자는 특별해요. 정자가 하는 거하고 난자가 준비하는 거가 이 차원이 달라요. 난자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Television before, you're about to see what ovulation looks like. We're inside one of the fallopian tubes, heading towards the ovary,
And at the end of the tube, there it is. That huge white moon is her ovary. Inside it is an egg about to be released. Suddenly, the surface of the ovary breaks, revealing a red wound. It looks enormous, but it's actually only a couple of millimeters across. The end of the fallopian tube rubs against it in time with the woman's pulse. Then, at the bottom of the wound, a tiny hole appears, and hidden within is the egg. A strand of sticky, almost see-through cells is pulled away by the rubbing fallopian tubes. They're nurse cells, up to 5 million of them, ready to feed and nurture the egg. The egg itself is deep within them. This is ovulation. It will happen just 400 times in a woman's life. It is the beginning of the possibility of new life. As the egg is pulled from the ovary into the fallopian tube, the race to pregnancy has begun. Inside the folds of the fallopian tube, the egg and its sticky entourage are squeezed along. But time is already running out. The egg has perhaps just 24 hours to be fertilized. After that, it'll die. And to be fertilized, it needs to meet a vital ingredient: sperm. 음, 음. 네, 좋습니다. 난자가 준비하는 건 좀 특별한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난자는 이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세요. 아까 그림 보면은 그 안에 난소에서 구멍을 뚫고 나와요. 구멍을 뚫고. 신기하죠? 그 난소에서 구멍을 뚫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난자가 나오려면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자는 나온 구멍이 있잖아요. 나는 통로가 있는데 난자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이 되게 좀 이상해요. 굉장히 좀 민감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난자는 난자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자는 무조건 많이 분열해갖고 그냥 왕창 투입해서 왕창 목표를 향해서 돌진한 그런 형태죠. 보통 남성성이 좀, 남자들 좀 그렇잖아요. 뭐 아무 앞뒤 재지도 않고, 앞뒤 재지도 않고, 어딘가에 목표를 향해서 막 돌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고, 뭔가를 잔뜩 끄집어내서 나와요. 뭔가 잔뜩. 그게 너스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난구세포라고 해요. 난구세포라고 잔뜩 갖고 오는데 그게 몇 개나 되냐면은 조그만 세포 500만 개를 끌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난소 안에서 난자는 500만 개나 되는 난구세포를 준비해 갖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준비해 갖고 나오겠어요? 그 난구세포는 영양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식 창고와 같은 거예요. 아니, 정자는 그냥 무조건 돌진 앞으로 이것만 하고 있을 때에 난자는 500만 개의 창고, 음식 창고, 영양 창고를 잔뜩 준비해 갖고 나와요. 또 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한 세포 안에는 한 1000개 내외예요. 뭐 몇백 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난자는 미토콘드리아를 자그마치 20만 개를 준비해 갖고 나와요. 난자와 정자의 세포 의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자와 난자. 난자는 특징이 뭐냐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갖고 나와요. 왜요? 정자가 뾰족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꼬리를 내고 미토콘드리아를 감고 또 끄트머리에는 어떤 효소 물질을 담고, 이것은 난자를 돌파하기 위해서, 난자와 결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앞으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난자는 뭘 준비했냐면은 거대한 양식 창고를 준비해 갖고 나오고 또 미토콘드리아 20만 개를 준비해 갖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난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여러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는데 그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영양분을 어디 공급받을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혈관으로 공급받죠, 혈관. 수많은 혈관들이 세포로 연결돼 가지고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난소는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나가서 세포 분열을 해갖고 나중에 사람 되는 과정에서 누가 영양분을 주지 않을 거야. 최소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까지는 먹고 살 양식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난소 안에서 그걸 잔뜩 준비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음, 음, 정자의 크기는 0.005mm라 그랬죠. 아주 작다 그랬죠. 0.005. 근데 난자의 크기는 0.2mm예요. 200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200 마이크로미터란 뜻은 0.2mm란 뜻이에요. 0.2mm면 어마어마하게 작잖아요. 근데 우리 몸 세포 중에서 제일 큰 게 난자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24시간 이내에 정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소멸돼요. 죽어요. 자기가 잔뜩 끌고 나온 난구세포도 소멸돼요. 20만 마리의 미토콘드리아도 소멸돼요. 근데 그걸 잔뜩 끌고 나온 상태에서 정자와 만나면은 드디어 수정세포가 되고 그때부터 생명이 되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가 준비한 그런 뭐냐면 정자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때에 최소한 엄마의 자궁벽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전까지 필요한 대략 7일간의 음식, 7일간의 양식을 다 준비해 갖고 오고 또 거기서 세포가 2개, 4개, 8개 이렇게 분열될 거 아니에요. 분열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토콘드리아도 미리 준비해갖고 20만 개가 10만 개 되고 5만 개 되고 2만 5천 개 뭐 이렇게 해갖고 한 대략 200개 정도의 세포로 분열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미리 다 준비해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정자와 난자는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자기 미래.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두 번째,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누가 시켰을까? 지가 스스로 알아서 했을까? 그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와 물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또 누가 공급해 주는 걸까? 어디서 오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포는 자기 의식이 있다. 자기 생각이 다 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내 앞날을 한 치 앞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거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0.002mm, 5mm라는 작은 세포도 0.2mm라고 하는 작은 세포도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변화해서 준비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요. 정자가 이렇게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설명하자면은 원래 그냥 정원세포, 일반 세포였어요. 일반 세포가 꼬리를 내고 앞에 뾰족하게 만들고 미토콘드리아 막 감고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 막 분열되는데 3억 개, 어마어마하게 막 계속해서 분열해갖고 3억 개가 준비가 돼요. 그래갖고 들어올 때에 이 길이 너무 험난해. 아까 우리 영상에 봤을 때는 막 정자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닐 리가 없잖아요. 비행기도 아닌데 어떻게 날아다니겠어요. 그 험한 길을 막 꼬불꼬불꼬불한 거를 그 험한 길을 다 넘어서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은 너무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 백두산을 막 수도 없이 백두산을 넘고, 두만강을 수도 없이 건너고, 그렇게 해서 난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억 마리가 출발할 때, 야, 200마리만 거기 도착해. 나머지는 다 도움이야. 200마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저기 오면 싸우고, 전막세포가 전막에 탁 붙어갖고, 이게 통과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역할을 다 해가지고, 200마리가 이 근처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자는 너무 적고 난자는 너무 커. 0.005mm고 0.2mm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 그래서 정자가 가까이 가도 알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0.005mm가 18cm를 간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가냐고.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타나. 어떻게 찾아가냐고. 아니 얘가 왜 꼭 그리 가냐. 안 갈 수도 있고 거꾸로 갈 수도 있고 거기 막 맴돌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3억 마리가 쫙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세포 신호를 공부할 텐데 모든 세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난자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난자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정자를 하더라도 거기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난자가 나 여기 있어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를 따라서 수많은 정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한 개의 정자가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꼬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정자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정자의 머릿속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 속에 들어갈 때에 꼬리도 같이 조금 들어가요. 그렇기는 한데 정자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겨우 몇십 개밖에 안 돼요.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라 그랬죠? 20만 개. 2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조금 들어갔다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정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바깥에는 칼슘으로 싹 도배가 돼요. 그래서 단단한 물질이 돼요. 단단한 물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엄마의 자궁벽 나팔관 끝에서 이제 수정세포가 딱 되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엄마의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면역세포가 볼 때는 얘는 완전히 이물질이야. 완전히 세균 같은 거야.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얘가 우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를 코팅을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정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슘으로 확 코팅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정자의 핵만 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자는 처음에 어떻게 변신했어요? 원래 정원세포, 원래 정상적인 세포에서 꼬리 냈죠. 꼬리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바깥 앞에 첨치 달았죠. 앞에 효소를 담은 그릇, 또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있는 핵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핵이 들어가서 난자의 핵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자가 갖고 있는 핵도 절반, 반쪽짜리 핵이고 난자가 갖고 있는 핵도 반쪽짜리 핵이거든요. 그 반쪽짜리 핵이 만나서 하나의 완전한 세포가 되는데 이 난자가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0.2mm.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중에서 가장 큰 세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변에 이게 뭐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뭔가가 있어요. 이게 작은 세포로 된 양식 창고예요. 그것을 난구세포라고 해요. 난구세포. 그 양식 창고를 잔뜩 준비하고 이 안에는 20만 개나 되는 미토콘드리아를 준비해서 핵이 딱 합치는 순간 드디어 사람이 될, 그러니까 생명이 될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미래를 알고 준비를 할까요? 나중에 저 만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그건 정말 똑똑한 거잖아요. 그 정자나 난자 또는 수정세포는 어찌 그리 똑똑할까?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어디서 난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거야?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아냐? 그 지혜와 지식이 그 세포 속에 어딘가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이, 그 총명함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냥, 그냥, 정자가 변신하는 그 정도일까? 또는 난자가 난구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준비하는 그것만일까? 그 외에 더 많은, 그 외에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뭔가가 많은 지식이 쌓여 있는데 그 지식이 양이 얼마나 될까?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이 수정세포가 나중에 사람이 돼요. 수정세포 하나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무려 22조 개나 돼요. 22조. 22조 개나 셀 수가 없는 세포들하고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되는 모든 정보가 이 세포 하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 세포 하나 안에 우리 몸의 모든 형태, 기능, 그런 게 될 수 있는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다음에 하나의 세포가 나중에 이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해요. 세포가 증식하는 방식이 세포가 분열해서 증식을 해요.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의 필요한 어떤 물질과 에너지가 두 배로 되었을 때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반쪽이 다 잘라져서 반쪽짜리 세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온전한 세포가 또 온전한 세포로 되려면은 그 안에 두 배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막도 두 배가 되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물도 두 배로 많아야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인데 그 두 배로 돼야 되는데 그 두 배는 전부 난자가 미리 다 준비해 왔죠. 근데 나중에 엄마 자궁 벽 속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모든 세포의 내용물이 두 배가 돼서 또 증식하고 해서 22조 개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되는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기에 달린 거예요. 세포 하나가 두 개 되는 그 원리. 그래서 그 에너지와 재료는 처음에는 분명히 난자가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엄마 자궁벽 속에서 나중에 태반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얘가 어떻게 핏줄 혈관이 없잖아요. 혈관도 없고 림프관도 없고 신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독립체예요. 하나의 독립된 생명, 독립된 세포인데 얘네들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느냐. 그 다음에 정자가 난소를 찾아가죠. 난소가 이제 수정세포가 딱 되면은 이 수정세포가 난소에다가 수정세포가 막 굴러가서 이제 엄마 자궁벽으로 가는데 난소에다가 신호를 보내. 그래갖고 나 이제 하나가 됐어. 그래서 엄마 자궁벽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자궁벽을 탈락시키면 안 돼. 라고 신호를 보내서 난소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을 호르몬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야만 얘가 살아나. 그렇지 않으면 자궁벽이 탈락해갖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난자가 정자에게도 신호를 보내서 정자가 도착하게 하지만 난자가 난소한테도 어떤 신호를 보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미 몸이 됐을 때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수정세포는 엄마의 몸하고는 서로 다른 생명체거든. 서로 다른 생명체인데도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왜 병이 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는가를 알면은 어떻게 병이 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병이 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든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지, 어떻게 고장난 것을 치료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걸 이제 발생학이라고 해요. 엠브리올로지. 그런데, 발생학 전체를 다 공부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아주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질러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사람이 세포 하나에서 완성체로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은, 몸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구나. 몸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다 공부하려면 엄청 어렵겠죠. 그 다음에, 고장이 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정자와는 어떻게 미래를 알고 준비를 했을까? 그 지혜와 지식은 세포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바깥에서 이렇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세포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정자도 스스로 변신하고, 난자도 스스로 준비하고, 하나가 돼서 수정세포가 됐을 때도 스스로 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그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세포 하나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대충 상상해봐도 사람이 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다 갖고 있다. 그 지혜와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된다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 배로 늘어나야만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두 배로 늘어나는 걸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는 어떻게 공급받는 걸까? 우리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다, 이게 어디 영양분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포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세포한테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급되지는가? 공급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신비로워요. 세포는 어떻게 서로 의식을 교환하는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 머리가 아파. 이게 뭐지? 머리가 아파. 뭐지? 어깨가 아파. 이게 뭐지? 손이 아파. 손가락을 못 피겠어. 이게 뭐지? 손가락이 아프다는 것을 손가락이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손가락이 여기서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은 얘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통해서 이게 쭉 가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여기서 뇌 감각 영역이 있어. 여기서 아파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프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창고를 여기다 붙여야 되잖아. 얘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반창고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거든. 세포 신호.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관리되어지는가 이런 것을 차차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요약해요. 세포는 의식이 있구나. 여러분, 세포는 의식이 있구나.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모든 세포가 의식이 있구나. 이거 엄청 중요해요. 우리 몸에 어른들 몸의 세포의 수가 몇 개예요, 전부? 60조 개, 60조 개.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이게 각자가 자기 생각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이다.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인데 우리 몸은 그 세포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같이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세포 하나하나가 별도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하나가 아니다. 내 몸 이것이 아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속에 세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포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동포가 되고 그렇게 60조 개의 세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몸이다. 이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기로 해요. 다시 한번 세포는 의식이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다. 몸은 각 세포들이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몸이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해주세요. 없으시면은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기 선생님들 이번 주 중에 하루 만나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래요. 날짜 한번 정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